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선생님 그 총선이 이제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죠? 4개월도 채 안 남았죠. 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지금 뭐 총선을 대비해서 참 공약도 발표되고 또 영입 인사도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패스트 트랙이니 또 지소미아니 해가지고 아주 그냥 꽉 막혀 있다 보니까 또 야당 대표는 지금 단식하고 있고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총선에서 지금 또 예측은 뭐 한교안 대표가 단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망이 이게 별로 지금 보수 야권에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한 뭐 10% 정도 좀 뒤지고 있다. 이런 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율 차가 아직도 뭐 여전하죠. 그리고 또 뭐 보수를 다 끌고 모아야 민주당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민주당은 또 옆에 또 자기 친여 여당이 있고, 정의당도 있고 뭐. 그리고 실제로 또 보수 야당이 다 끌어 모아진다라는 게 거의 지금 불가능하도록 문이 봐야죠.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야권만 분열된 상태로 놔놓으면 얼마든지 그런 에린의 손 비틀듯이 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참 문정권의 폭주가 계속되는데, 그런데도 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하자라고 이렇게 여론이 모이지 않고요. 야권이 패배할 것 같은 분위기가 일고 있는 데는 그 뭐가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야권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뭔가 좀 중심을 잡고 짚지 못하는 거죠. 그 광화문 집회의 그 촛불, 그 함성이 자유한국당에는 큰 기회였잖아요. 그 기회를 좀 못 살린 거죠. 지금 제대로 했으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2배는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하는 것마다 국민들하고 감성 코드를 맞추는데 좀 실패한 거죠. 자꾸 꼰대 정당이니 노땅 정당이니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하고 너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좌파는 사람의 욕망을 이해를 못하고 우파는 인간의 아픔을 이해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인간의 아픔을 너무 좀 이해하는데 좀 소홀한 거 아니냐. 특히 영입 문제, 박찬주 공감병 갑질인데 영입한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하고 너무 좀 따로 노는 거 아니냐. 그리고 탄핵이라는 걸 겪었는데 누구 하나 지금 제대로 그 책임지고 그만둔 사람 없잖아요. 실제로 뭐 탄핵에 대해서 탄핵 자체가 옳았냐 말았냐 시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권력을 내가 잡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공작을 하고 막 시비를 걸어요. 그러더라도 나는 권력을 잡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있고 여당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대통령이 선동이나 공작은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대통령 때도 다 반대하고 흔들고 선동 공작을 했죠. 그런다고 거기에 말려서 그야말로 나중에 밀려가지고 탄핵을 당하고 고립무원이 되고 그리고는 깜빵을 가게 되고 이래 되는 일을 했다 하면 이거는 변명의 여지 없이 그 대통령 자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대통령을 갖다가 보좌한 그 관료들과 그 정당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아직도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는데 저는 비리가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가지고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문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대통령을 시키게 만든 이 국민에 대한 제약 책임이 이게 적은 겁니까? 제대로 했으면 문재인 같은 사람 대통령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측근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중심이 돼 있어요. 주로 공무원들,
법률가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 영남 쪽 이런 사람들이 또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황교안도 자기가 박이 저렇게 총리를 할 때 적골을 떼으면 책임이 있죠. 자기도 막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즐길 일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내 책임도 크다라고 던지고 나와서 억울한 일 있으면 투쟁을 해야 되고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와서 또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누구도 찬성했던 반대했던 탄핵에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자유한국당이 제일 국민들이 지지를 못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통합 논의를 한다면은 막부에서 리더들끼리 얘기가 끝났어야죠. 지금 막연하게 뭐 던져놓고 던져놓고 길거리에서 지금 뭐 장군 멍군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합하려면 세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저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유시민 쪽, 예. 유승민 쪽, 예. 그리고 우리 공화당 쪽, 예. 그리고 시민단체나 뭐 이런 종교단체 이런 쪽. 근데 저도 뭐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유승민 쪽하고 먼저 좀 뭔가 개혁 보수 쪽하고 좀 얘기가 좀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공화당 쪽하고 같이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거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탄핵에 대해서 저렇게 극과 극으로 달리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유승민 쪽과 같이 하는 부분이 표로서 유리할 것 같다라는 부분은 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겉으로는 명분이지만 나머지는 결국은 지분일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한테 뭘 줄래? 뭘 줄래? 공천권 몇 개 줄래? 몇 개 줄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마지막에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제가 볼 때 100% 이게 큰 사단이 통합이 아니라 저것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려내로 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 공화당은 왜 우리는 배제하고 너희 둘이 붙어먹냐 이것들이 다 사꾸라다 다 우리가 별도로 끝까지 가겠다 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합을 하자고 던지는 게 아니라 궁색해져서 심지어 조선동아 보수 언론이 뭐 불출마하고 백이 종군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밀려서 통합을 던졌지만은 실제는 통합하기 전에 한국당이 유승민 수준의 개혁을 훨씬 앞서가는 그렇죠. 중도 그리고 개혁적인 파로서의 과감한 개혁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물갈이도 과감하게 하겠다고 두 개를 실제로 실천에 옮겨가면 굳이 저럴 필요가 없을 건데 황교안이가 내놓은 정책이 민부론이니 민교론이니 민평론이니 보면 과거 딱 전형 노태우 전두환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게 김영삼보다도 못해요. 그러니 저걸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내놨으면 사회적으로 옳니 그러니라고 널리 해자와 논쟁이 벌어져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관심 가지고 보는 사람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저는 황교안 리더십이 이제 정체적인 위기거든요. 저는 이번 단식이 물론 뜬금없고 느닷없고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최선의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뭐냐면 황교안이가 단식을 짧게 하지 말고 패스트트랙 끝날 때 12월 9일 날 끝나잖아요. 12월 중순까지 단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누구하고 이야기했어요. 한 28일까지만 하면. 근데 YS도 20일 이상 했거든요. 황이 그거는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보면 당직자 계획표에 보면 11월 28일까지만 정했어요. 그것도 웃긴 게 일부러라도 그러면 한 달짜리 계획을 짜가. 그래서 11월 20일부터 했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자료에 12월 20일까지 하는 걸로 해라. 누가 물으면 이거는 한 달용이고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 뒤에도 얼마나 더 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짜놨으면 그걸 흘러가서 누가 저기 봤다 칩시다. 이거 진짜로 한 달을 하려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그 비장함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획도 너무 짧게 짜는데 길게 짜야죠. 길게 짜고 옛날에 YS가 그때 1983년도 단시가 되는 국내외에 비상한 관심을 보았거든요. 그렇죠. 그 직선제 개헌 요구하고 해서 해외에서도 관심 있었고 전 국민이 처음에는 그게 현안이라고 했죠.
저 그때 신문사 막 입사했을 텐데 네. 그때 신문에 뭐냐면은 야당 인사의 식사 문제라고 네, 그랬던가요? 식사 문제, 뭐 단식이라는 표현을 못 썼어요. 특정 현안이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국을 몰고 가고 그 다음인가요? 그 신한국당이 DJ랑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돌풍을 이렇게 열풍을 일으켰죠. 그때 저 광화문 서울고등학교에서 이민우 그 후보가 10배나 도와준 생각을 이민우라는 사람 이름도 없던 사람이 총재로서 했죠. 그때 뭐 대리인으로. 이종찬인가 정대철인가 이런 사람 나와서 이겼어요. 1등 할 정도로 그 바람을 몰고 단식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단식 조금 하려면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하려면은 최소한 12월 10일 이후로까지 해라. 해서 그때 진짜 생명이 어려울 정도로 고비까지 가서 하면은 국민들이 관심이 끌어진다. 그리고 또 정 바로 먹기 못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개혁하고 쇄신하고 또 황교안 대표는 자연스럽게 대표직을 물러나면서 험지 출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저는 좋은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 닷새 정도 구워놓고 다시 먹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국민적인 희화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참 그 19일 날 이제 하루 전날 집 옆에 있는 병원에 가가 영양제를 맞았어요, 주사를. 저는 그럴 수 있다 봅니다. 영양제는 뭐 항상 맞을 수 뭐 있죠. 단식하는 사람이 또 영양제 또 먹기도 해요. 그 정도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저도 봐주고 있는데 싶어요. 문제는 이제 한국당이 뭘 해도 사고를 치는 이유가 이제 이러니까 안 되는 부분인데 의사가 찍자 하면 안 됩니다. 영양제 놔준 의사가 병원에서 같이 찍자고 그랬죠. 인증사서 찍었어요. 인증사 찍었죠. 그래 올렸어요. 네. 그래 이게 또 알려져 가지고 지금 뭐 온갖 지금 막 이게 뭐 정권은 틈만 요만큼만 생겨도 그걸 몰아붙이려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지금 본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한다 말을 했기 때문에 영양제를 맞는 부분은 그거는 뭐라고 물 밑으로 해야죠. 그렇죠. 왜? 죽겠다는 사람이 영양제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양제는 딱 자기가 잘 아는 의사한테 가서 조용히 맞고 이거 입 다물으라 하고 그렇게 정치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뭘 해도 쇼인데요. 그렇죠. 쇼를 그럴싸하게 보이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영양제 맞은 게 이틀 만에 벌써 터져 나와가지고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단시간은 일정 짜놨는데 28일까지 짜놨다고 하고 또 무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잘 모시라고 하고 솔직히 말하면 뭐 임산부가 뭐 옆에 대기조에 들어가 저는 그거는 공중파 방송 YTN 연합뉴스 TV 공중파 방송들이 참 저질 방송이라고 봐요. 그 옆에서 당직 쓸 수도 있죠. 그걸 갖다가 그거 뭐 옆에 뭐 지금도 황교안 갑질하느니 뭐인데 그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당직을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본인이 솔직히 다 청와대 앞에서는 못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자, 불편할 건데 하루 종일 불편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느 시간이 되면 가가지고 텐트에 쏙 들어가서 안전한데 좀 들어가가 있으려고 할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자기가 또 뭐 단식을 하다가 몸도 좀 닦고 뭐 찜질도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걸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한 채로 그걸 그래서 네가 청와대 앞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텐트 못 친다 이거 아니겠어요? 안 그럼 정광훈 목사 옆에 가서 한다면 네 거기에서 온 사람 찾아와서 시달려서 죽을 거고.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냥 혼자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냥 이 뭡니까 요즘 침낭 그 산에 갔을 때 쓰는 침낭 그거 싹 들어가면 안 얼어 죽으니까 청와대에서 그냥 침낭 깔고 혼자서 누워서 며칠을 해보세요.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직자는 저기 숨어 있다가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일부 관영 방송들이 뭐 출퇴근 단식이라고까지 제목을 달더라고요. 청와대 출근하고 국회로 퇴근해서 단식한다고. 그 비하하는 거죠. 근데 뭐 단식하는 거를 생명을 건 단식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다만 이제 생명을 걸는 거 안 넣는 거는 봐야지요. 그렇죠. 저는 죽으면 그걸 인정해 주기 진실성과 절실함을 하려면은
좀 길게 가야 그래서 된다. 저는 24일만 넘으면 네. 저는 그때부터는 황을 인정하겠다. 네. 그러니까 24일을 해라. 내 네. 이야기 안 하고 있는 짧게 하면은 그런 말들은 말짱황이 되는 말짱황이 거죠. 되는 거죠. 맞아요. 잘나면 제대로 그리고 단식을 끝내는 거를 어떻게 끝내느냐. 출구 전략이 입구 전략보다 더 중요합니다.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웰다잉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끝내느냐. 예. 제발 앞에 그 뭡니까 이 상 놓고 책상 위에 세상에 정치인 단식하는 사람이 책상 위에 상 놓고 네. 이 앉아서 뭡니까 상. 네. 그래서 과거에 좌파들이 단식할 때 문재인이 단식할 때 천막 밑에 맨날 이거 수염 흡수 길러가지고 쉬어라도 좋으니까 좀 단식을 하면 단식에 적용되는 그렇죠.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수염을 좀 길러주죠. 그러니까 재벌 2세가 단식한다고 옆에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 단식에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방송 언론의 카메라가 수백 개를 황교안을 찍고 있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댓글 써놨더라고. 입에 빵가루 절대 묻으면 안 된다고. 옛날에 최병렬 그 총재가 단식. 총재가 단식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뭐 하얀 뜬물 같은 걸 뭐 공국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본인은 쌀뜨물이라고 우겼는데 그래서 그 단식의 진실성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최병렬 그때 총재가. 예? 예. 그 공국을 마셨다고 그때 많이 난 거예요. 본인은 쌀뜨물도 정확한 단식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 단식을 김성태 의원, 딸 KT 취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단식에서 그래도 그 하나는 했어요. 드루킹 특검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단식하면은 뭔가는 반드시 얻어내지 않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패스트 트랙을 저 사람이 원래 12월 3일 날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황교안이 단식을 패스트 트랙 저지가 또 목표지 않습니까? 공수처나 그 연동형 비례대표 저지요. 그러면 저거를 12월 말까지만 몰아버리면 이제 저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렇죠. 한쪽에서 단식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배제시킨 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면 그렇죠. 그것이 그야말로 굉장하게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진지하게 해서 단식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설프더라도 제대로 하는 법을 이렇게 배워야지. 그러지 않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식으로 또 한국당스럽게 끝내면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단식이 그야말로 한국당 지도부 붕괴로 가버릴 가능성이 과거에 이정현 대표 단식이 거의 코미디성이었죠. 그러다가 이후에 바로 그냥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사태로 연결됐지 않습니까? 왜 단식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항의한다면서 했거든요. 그때 뭐 장관 해임 계량 뭐 통과시킬 때도 장관한테 당했는데 실제 목적은 최순실 사태가 밖으로 터지는 걸 막으려고 한 거죠. 그때 단식을 끝낸 이유가 뭐 그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말도 있고 본인이 나 배고파서 더 못하겠다 뭐 이거였는데 황교안 대표도 배고파서 단식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단식이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백투더 퓨처. 저 영화 백투더 퓨처처럼 과거형이에요. 옛날에 하던 거냐 단식 삭발 이거. 그렇죠. 하지만 그 절실함은 우리가 이해가 가거든요. 지소미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수처 해가지고 문재인 자기 수사 못하게 막으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공처장 임명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수단이 조금 후지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뭔가 얻어내야죠. 이건 더 전략이 필요 없어요. 끝까지 굶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게 옥인지 석인지 이제 단식이 결과 가려질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이제 석방을 할 거다는 이야기가 뭐 점점 갈수록 파다해지고 있고 100%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권이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야권을 약체화하고 분열시키고 주물러서 그들의 자멸을 갖다가 유도하는 것이 문재인의 제일 중요한 지금 총선 전략일 거라고 봅니다. 총선에서 지면은 문재인 정권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도록 하는 부분이 그 전략이라고 보는데 또 하나의 부분을 보면 나경원이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24일 날까지 일정으로 갔다가 19일 날 총재 바꾸는 날 갔다가 이제 오늘 급껏 또 온대요.
자기도 가서 보니까 큰일 났다 싶었겠죠. 저는 그 참 대표가 단식하는데 저는 대표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단식하면은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가지 마라. 예. 그냥 가게 그냥 놔뒀잖아요. 그것도 나경원 대표도 왜 가요? 지금 지소미아부터 첩첩산중인데 여기서 해야지 방위 그 협상을 미국 간다고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걸 왜 자기가 나섭니까? 그건 정부가 해야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면 됐잖아요. 예. 근데 왜 거기 둘러를 쓰냐 말이에요. 이름이 나약하고 경솔하고 원망스러워요. 지금은 그렇게 혼자 행동할 때가 아니죠. 예? 그리고 가서 단식한다면 바로 돌아왔어야죠. 예. 빈자석 화물칸이라도 타고 와야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단식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도 비행기 탄 사람. 뭐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예. 저는 몰랐으니까 갔다고 봐요. 알았는데 갔다면은 그거는 자격이 없죠. 참 기가 찬 일이야. 네. 왜냐하면 당일날 그 19일날 단식을 네. 했지 않습니까? 네. 20일날. 네. 20일날 아침에 네. 오전에 이미 황교안이 네. 2시에 단식한다고 보도 자료가 다 그렇죠. 배포되고 네. 했죠. 네. 그런데 가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황교안이나 나경원이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봅니다. 나중에 이제 총선 지면요. 지금 이대로 가면 100% 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요. 벼락을 맞은 듯이 황골 탈퇴하기가 저 나이에 쉽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또 두 아니 사람이 공무원 40년 가까이 했는데 그게 그 틀에 되겠어요? 그 틀로는 100% 지니까 차라리 질 것 같으면 잘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백이 종군하겠다. 그리고 당은 그냥 비대위를 구성해서 저는 그래서 이 단식이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요. 단식을 오래 해가지고 대표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가 돼서 비대위에서 과거 민주당에서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칼을 쳤잖아요. 그 성공했잖아요. 2000년에 저 이회창 때 그때 윤여준이라는 사람이 그때 김윤환, 신상우, 이기택 거물들을 쳤잖아요. 개파 보스들. 그 성공했잖아요. 국민들은 그 살을 깎는 아픔을 겪는 그 공천 과정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정치를 사심 없이 안 할 사람 또 뭐 비대위라는 게 와서 지각 대통령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하면 이제 그건 또 더 베리는 거거든요. 아예 안 할 사람, 출마 안 할 사람, 절대로 정치 안 할 그렇죠. 사람을 와서 보수가 죽게 생겼으니 원포인트로 구원 투수만 하고 가달라 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전해서 넣어서 그리고 공천에 대한 모든 기준은 그쪽에서 다 만들고 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준도 총선 때 정책이 있어야 돼. 공천하고 정책 두고 아닙니까? 그걸 다 맡기고 그래서 거기서 일임해가지고 철저하게 이 도덕적이고 원칙적이고 기본으로 제대로 살아는 사람들 저는 뭐 세금이니 몇 가지 기준에서 군대니 투기니 무슨 뭐 이주 뭡니까 뭐 위장 전입이니 뭐 표절이니 요거 해서 요것만 안 어기고 살아는 사람만 해도 저는 웬만한 경력이 되면 공천 줘도 된다고. 왜냐 다 어기기 때문에. 다 어겼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룬 사람 중에서 여기에만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그냥 공천을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 찾아서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살면서 사회에 그래도 리더에 올라설 정도로 살면서 원칙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이면 딴 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쫙 바꾸고 되고 그다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여기 걸린 사람은 다 배제시키. 전부 걸리면 전부 다 배제시켜버려요. 그럼 배제시키고 그러면서 사람 바꾸고 또 국민들이 지금 철저한 계획을 원하니까 민주당보다 더 철저한 계획 정책을 딱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러면 선거 이기는 겁니다. 6대 4로 이길 거라고 봐요. 민주주의 재단에 내 피를 뿌리겠다는 각오를 하면 얼마든지 성공하는 거죠. 국민들은 지금도 자유한국당에 애정 가진 시선을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 기대에 어긋나게 하니까 그동안에 표를 안 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하고 뭐 골프하고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잘하려면 더 안 되고
대가리 때리면 집 나간다는 게 똑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자식처럼 국민들이 애정을 갖고 있는데 너무 어긋난 행동하니까 너무 노땅 꼰대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났는데 그거를 나는 여기서 죽겠다는 각오로 하면은 국민들이 아 그래? 그 진실성을 믿어줄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방식 말고는 한국당을 자체적으로는 구원할 방식이 별로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모시고 유구 의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